시세조사 맨날 해봐야 낙찰하고 멀어집니다. 낙찰을 받아도 손해가 되겠죠. 내 물건이 정확하게 딱 얼마나라고 찝을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경매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가 왜 낙찰을 못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공부 짧게 몇 달 해보고 입찰을 해봐도 낙찰을 받지 못하니까 중간에 흐지부지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낙찰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만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셔도 낙찰에 좀 더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경매에 관심이 좀 생기신 분들은 대부분 입찰만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수익도 하나에 정말 몇 천만 원씩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권리 분석과 수익 분석이에요. 낙찰자가 낙찰 대금 이외에 또 다른 돈이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권리 분석 과정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대표적인데요. 당연히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과 별개로 수익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내 주머니에는 얼마가 남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 수익 분석입니다. 온전히 내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에 대한 계산을 싹 다 해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건 검색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수익 분석까지 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내가 엑시트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다 세우고 난 뒤에 입찰을 하는 게 바로 사전조사 후 입찰까지 한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영혼을 다 태워서 조사를 하고 나서 입찰을 한다고 해서 낙찰을 다 받는 게 아니죠. 낙찰을 받는 거는 조사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폐차를 거듭을 하다 보면 경매 해봐야 낙찰도 더럽게 안 되고 이럴 거면 뭐하러 하냐 이러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폐찰에 대한 허탈감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찰의 경험은 분명히 필요한데요. 법원에 매번 가서 들러리만 서다 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가 빨리 낙찰받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최저가 감정가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야, 1억씩이나 싸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감정가가 얼마인데 지금 얼마 싸져가지고 지금 얼마에 시작하고 있다. 감정가는 감정했을 당시의 가격입니다. 절대로 시세가 아니에요. 경매는 감정을 하고 아무리 못해도 거의 1년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시세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얼마 벌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20% 또는 30%씩 그냥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파는 게 아니고요. 1억짜리가 1억이 아니라서 9천만 원짜리라서 1억에 팔려고 시장에 내놔봤더니 아무도 안 사주니까 그러면 30% 내려서 7천만 원보다 비싸게 부르는 사람한테 팔아볼게, 이런 뜻입니다. 이 물건은 저희 회원님께서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임장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생애 첫 입찰을 하셨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낙찰을 받지는 못하셨어요. 감정이 5억 7천에 됐죠. 그리고 유찰이 한 번 돼서 4억 7천에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얼마죠? 낙찰가 5억 9,500. 5억 9,500이나 썼습니다. 경매가가 4억 7천에 시작이니까 5억 9천 쓴 사람들은 경매인데 미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는 1회 유찰이 되고 나서 이 지역 주변으로 재개발 이슈가 터졌어요. 그 사이에 시세가 바뀌었습니다. 이 감정가 5억 7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슈가 터지고 나서 시세는 6억 5천 이상이 되었어요. 아직도 5억 9천을 쓴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은 의미 없는 엉터리 시세 조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임장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세에 정말 내가 바로 그 가격에 물건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분명히 시세는 6억 5천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6억 5천에 내가 바로 투자를 하겠으니 물건을 달라 했더니 근데 6억 5천에는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세가 6억 5천이 맞아요? 아닙니다. 시세는 6억 5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가 최저가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내 물건이 정확하게 딱 얼마다라고 찝을 수 있어야 돼요. 애매하게 6억 5천에서 7천 사이요 이 정도 한답니다. 그럼 내게 6억 5천인지 6억 8천인지 7억인지 이 갭이 5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시세조사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쉽다고 말하는 아파트도 초보분들은 시세조사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동호수별로 특징이랑 가격이 다르죠.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는 로얄동 로얄층이랑 저층은 가격이 다르죠. 경매 물건이 로얄동 로얄층인데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그냥 뭐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쭉 해가지고 아 여기는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1층 2층 물건까지 껴져 있는 걸로 시세조사 맨날 해봐야 낙찰하고 멀어집니다. 낙찰을 받아도 손해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눈을 크게 뜨고 가급적 경쟁이 없는 물건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라입니다. 경매지를 보다 보면 인기 물건이 따로 있습니다. 조회수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1300건, 1900건 뭐 그런데 어떤 것들은 57건, 81건 이렇습니다. 내 눈에 너무 예뻐 보이면요 남들 눈에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물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을수록 입찰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주변에 이성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서게 되겠죠. 다른 친구들은 뭐 선물 공세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하는데 나한테 기회가 오겠어요? 기회를 잡으려면 나도 남들이 하는 노력 정도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인기가 많은 물건으로 3천만 원 남기면 나는 충분해 라고 느끼고 있다면 나 혼자 거기서 1억을 남기고 싶어 하면 백날 입찰해봐야 그냥 들러리만 서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들러리를 서지 않도록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고 남들은 어떤 시선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매는 싸게 낙찰받는 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문난 과열이 된 물건은 낙찰을 받아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발생이 돼요. 그 이유는 초보분들이 수익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수익에 맞춘 가격을 적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익을 조금 먹으려고 해도 낙찰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물건은 뭐냐? 남들이 안 봐서 조회수가 가급적 많지 않은 물건, 남들이 보기에 별로로 보이는 물건, 내가 권리 분석이 좀 된다면 분석상에 조금의 하자, 빨간색 글씨가 있는 그런 물건들도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제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금지된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장을 나가서 입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눈에 조금 물건에 대한 콩깍지가 좀 씌워야 되거든요. 내가 그걸 너무 갖고 싶어서 욕심이 좀 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씩 보고 그냥 그래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보여 이거 가지고는 임장 활동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낙찰이 잘 되지 않아요. 물건과 어느 정도 사랑에 빠지되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판단이 흐려질 정도의 그런 금지된 사랑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확 씌워서 사리분별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입찰을 결정하고 법원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저 사람들 다 내 거 입찰하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찰 전날 수익 계산하던 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가격 한 300만 원 올렸을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 500만 원만 올렸을까? 이렇게 훅 높여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익이 아주 없어지거나 아니면 손해가 생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하시고 입찰서는 전날 써가시는 게 좋아요. 법원 분위기에 너무 취해서 높게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금액을 딱 정해놓고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3억 7천을 쓰려고 했는데 누가 3억 7천 2백에 받아가면 내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건가 구르지 않을 건가? 내가 남는 수익금이 200이 빠지는데 나는 200이 빠져도 나는 만족스러운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만족스러운 최대치를 써내는 거예요. 그래야 낙찰됩니다. 네, 6번째는 쑥쑥 자라나라, 꾸준히 실력을 키워라 이런 건데요. 이게 꾸준히 검색을 하고 임장을 다니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고 보면 서고 싶고 서 있다 보면 앉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말이죠. 분석하기 편하고 조사하기 수월한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남는 수익이 많지 않게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파트 조사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에 다가구 순으로 조사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가는 진짜 어려워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습관을 기르면서 각각의 성격에 맞춰서 투자의 가치성은 있는지 내 수익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하다 보면 내가 물건을 고르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내가 수익 계산하는 능력까지 계속 길러지게 되거든요.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싶다면 꾸준히 물건을 골라내고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요.
계속 권리 분석하고 임장 가고 수익 분석하고 하는 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매일 30분씩이라도 경매 물건을 보세요. 꾸준히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지, 물어줄 돈이 있는지, 투자의 가치는 있는지, 내가 얼마를 벌게 되는지까지 정리가 사라락 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몇 번 폐차했어요. 이렇다고 해서 경매가 낙찰도 힘들고 돈이 안 되더라. 이렇게 경매를 포기하는 순간 다음 기회는 생기지 않습니다. 적게는 1000단위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도 가는데 몇 번 이걸 시도해봤고 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 이건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들인 시간만큼 그리고 공부한 시간만큼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입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하고 물건 시장 조사를 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내서 임장을 하고 내가 입찰할 물건이 그 뒤로 순서대로 쭉 쌓여 있어야 계속 입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회원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다 보면 선생님 저는 분기에 3개월에 한 건 낙찰받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 건을 낙찰받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건씩은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한 달에 한 건을 입찰을 하려면 현장 조사를 4건은 나가야 될 거예요. 4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1개를 골라서 입찰을 볼 거니까 4개의 현장 조사를 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사전 조사를 하는 물건이 최소한 2배수 내지 3배수는 돼야 되겠죠. 12개 정도의 물건은 전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12개 정도의 물건을 전화 조사를 할 정도로 내가 경매지를 보고 골라내려면 한 100건 가까이 경매 물건을 경매지에서 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한 달에 100건 가까이의 물건을 보려면 하루에 30건 이상은 매일 경매지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쌓아놓고 있어야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 이거 지난번에 조사했던 건데 가격이 유찰이 됐네.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 좀 해보자. 그리고 그 뒤에 물건이 또 있어. 다음 주에 그러면 이번 주에 입찰할 거랑 다음 주에 입찰할 거랑 뭐가 A급이고 뭐가 B급이지? 계산해보고 이번 주에 입찰하는 게 B급이고 다음 주에 입찰하는 게 A급이니까 이번 주에 입찰하는 거는 힘을 좀 빼고 입찰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힘을 좀 실어서 입찰해야 되겠다. 꾸준히 해놓지 않으면 온 힘을 다해서 이번 건 물건 조사해놓고 입찰했다가 폐찰하고 다시 물건 고르는 것부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 입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감정가랑 최저가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가랑 최저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 경쟁이 없는 물건을 노려라. 경쟁이 있는 물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싸움에 뛰어들 때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금지된 사랑을 하지 말아라. 수익이 없는 낙찰을 위한 입찰은 제발 하지 말아라. 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매일 꾸준히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발전이 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몇 번 폐찰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이 낙찰이 될지 다음이 낙찰이 될지 아무도 몰라.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낙찰 받으시고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